선거에 있어서 1위 주자인 박영선 후보가 대표 공약이 지금 확실히 각인이 되고 있네요. 네. 수직 정원. 여기 이제 우상호 후보도 수직 정원에 대해서 세빛 둥둥섬이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세훈이 발끈을 했어. 세빛 둥둥섬이 어때서? 우리 세금 둥둥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세빛 둥둥섬 가보신 분? 안에 들어가 보신 분? 안 저요. 가봤습니다. 그럼 뭐 있어요 안에? 뭐 안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서 놀랬어요. 뭐 식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근데 위에 이렇게 식당 딱 보이던데? 열자마자 갔을 때여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냥 그래가지고 뭐 옥상에 이렇게 쿼텟 뭐 연주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썰렁해가지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인공섬 하나 만든 거죠 이게. 네. 세빛 둥둥섬이 꼭 오세훈을 대표하는 공약이라기보다는 오세훈은 무상급식 그 투표, 예. 무상급식 반대하는 투표에 대한 이미지를 지우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계속 이렇게 도전해봐야 안 될 텐데요. 그 비호감도는. 그 기억을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어른이라는 사람이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내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포장을 한들 결국에는 아이들 밥 걸고 자기가 내기 한 거밖에 안 되는데 그 기억을 누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쪼잔한 걸. 아무튼 저는 그 박영선 후보한테 우상호 후보가 세빛 둥둥섬이 떠오른다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사실상 이제는 감정이 실린 그 네거티브의 느낌이 살짝 나는 급하다. 마음이 아니, 급하다. 이거는 지금까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공방은 뭐랄까 약속 겨루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 정도도 안 하면 선거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세빛 둥섬을 가져오는 순간에 이제 살짝 감정이 상하는 상태가 좀 만들어졌다고 일단 보고요. 나는 우상호 후보가 지금 저럴 수밖에 없는 감정 충분히 이해해요. 예. 왜냐하면 근데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 수직 정원이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상호 의원도 그러니까 민주당답지 않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자꾸 서울시장 선거를 뽑는데 당을 뭔가 표방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직 정원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토목 중심의 공약 아니냐. 그러면 그 서울시를 다시 뭐 이렇게 공사판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거냐. 지금 주택 공급 공약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민들 불편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시민들 불편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요 정도 비판이라면 좀 괜찮다고 보는데 세빛 둥둥섬을 가지고 오는 순간 아,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많이 급하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오세훈 입장에서 세빛 둥둥섬이 뭐 어때서 그러면서 이제 세빛 둥둥섬 왔다 간 사람 많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박영선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논리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 박영선 후보 쪽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 이렇게 수직 정원이 이렇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지금 안 쓰는 건물 같은데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직 정원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의료 시설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거주 시설도 만들 수 있고 이렇다 이제 공약이 확장돼 나가는 어떤 과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 후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 난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선거가 그 정도 치열하면 있어야지. 문제는 이런 측면이 있어. 본선에 갔을 때 시너지가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쪽 주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나중에 그대로 상대방이 갖다 쓴단 말이에요. 비판하는 지점이 그렇다고. 그게 너무 심해지면 그래서 시너지가 안 나게 되는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 나간 워딩이나 말들은 다시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철수가 그런 충고를 해줬잖아요. 너무 심하게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크다. 안철수의 조언을 좀 귀담아 듣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는 비판. 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우상호 의원이 지금 야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마음이 좀 급해지신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약간 페이스가 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페이스 가져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다움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본인의 트렌드예요. 이걸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걸로 밀어붙일 때는 결국 지금 이 페이스로 가다가 보면 결국 안 되겠다 이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면 이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데
민주당을 중심에 놓고 가려고 하게 되면 이 서울시장 선거는 결국 당선돼도 1년밖에 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모두 다 집행하기는 힘들다. 예, 이것은 사실 우리 민주당 정부가 대선에 승리하는 길로 가기 위한 그러한 발돋움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된다. 나는 이 대선으로 가는 길에서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러면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한 그 흐름과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그 아젠다를 끌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끌고 가셔야지 지금 박영선 장관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위에서 링 위에서 같이 싸워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쪽의 게임의 룰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더 좀 더 치열한 그런 경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박영선 장관이 계속 정책으로 이렇게 싸우시고 또 우상호 의원은 민주당과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그리고 다음 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이 길에서 뭔가 판을 더 크게 그리고 이렇게 가시게 되면 이쪽을 원하는 사람 이쪽으로 쏠릴 수 있고 저쪽을 원하면 저쪽으로 쏠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우상호 의원이 경선에서 이기게 되면은 박영선 장관의 정책을 다 흡수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박영선 장관이 정책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주장을 강조를 하시니까 이제는 이제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을 그다음에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의 길을 우상호 의원은 막 이쪽에 강조를 하면서 주장을 하고 가시면 나중에 누가 되든 우리에겐 상당히 유리해진다. 네. 이야, 이런 분들을 캠프에 보내야 된다니까요. 훌륭하신데? 그렇죠. 저 수업해야 됩니다. 아깝다. 네, 아깝네. 자, 그 세빛둥둥섬 나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세빛둥둥섬 같은 게 100%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100%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빛둥둥섬 같은 걸 욕을 처먹는 이유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은 아이들한테 무상으로 의무로 급식을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그래서 그걸 거칠의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시장이 건물 짓는 데만 매몰되고 야 저거는 오세훈 사업이야. 저건 오세훈이 했던 거야 라는 것만 남기기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뭐 청년들이 또는 정말 저소득층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런 것 때문에 비판받는 거예요. 세빛둥둥섬이 100% 잘못됐다는 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도 막 그 당시 한나라당 시장처럼 하지 않고 막 자기가 주장 막 하고 이런 상태를 그런 갖고 있는 사람이 시민들이 그냥 한번 가보면 인공으로 섬을 한번 띄워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까지 했다면 그렇게 욕을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빛둥둥섬이 100% 잘못됐다. 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너무 한쪽에 치우친 행정을 했던 게 보였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100%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 없어도 큰 상관없다. 그렇지, 그렇지. 훌륭한데 이런 감정들을 알고 계셔야지 이야기 되는 거고 사실 이런 건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태도고 또 이 일상에 있어서 정치인들한테 아까 그 수술실 CCTV 이야기처럼 정책은 수백 개 있고 수천 개가 있는데 그중에 진짜로 상징적인 공약 하나가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이 당의 개혁성을 지금 민주당이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법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 개혁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 자기가 본인이 공약을 걸면은 서울시가 확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10%도 안 돼요. 근데 어차피 서울시는 누가 시장이 되건 돌아가요. 다만 시장의 시각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살짝 바뀌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장에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서울시를 확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오산인 거죠. 이런 부분 측면이 있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정치적 선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하는 행정가를 뽑는 선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 진영과 진영이 어떤 돌발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대선으로 가는 가장 마지막 일합을 겨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부적 상처가 없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 연장으로 이어지는 엄청 중요한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내상을 서로 입히지 말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의 개인적인 능력, 시정 능력, 그 사람의 마인드 이 다음 두 번째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좋아요를 안 누르니까요. 이야기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네, 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